어, 최근에 좀 보면, 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항상 뭐 전 세계적인, 어, 사건이죠. 지구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네, 가운데국들도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유럽에 있는 지역의 저 사태가 심상치가 않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한다 해서 저게 해결이 될 줄은 될 뻑이 없겠죠. 그러나 남일 같지가 않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음. 한번 이랬으면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그 젊으신 대통령 보면 옛날 그전 대통령이랍니까? 그 분도 보면 어, 특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분들 보면 좀 대단한 것 같다. 현직 대통령도 그러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지휘부에 들어가지 않고요. 일선의 도시 외곽 지역에 어, 총 있죠, 총. 일반 소총을 어깨에 메고 경계 건물을 쓰고 한다 하니, 야, 한 나라의 지도자잖아요. 현 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의 지도자니 현 정부에 참여해서 일선의 지도자급으로 해서 국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휘하고 군인들을 지휘한 위치에 얼마든지 차지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지만 현장에 바로 최전선, 네, 네, 군인들과 같이 시민군들, 그죠? 일반 군인들과 같이 한다는 게 참 감동적이었다, 그런 생각합니다. 현재 그 대통령, 젊은 대통령 제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보면 국내 뭐 정치 대선 주자도 뭐 좀 젊은 신인 대통령이라서 좀 어설프단 표현을 말을 하다 보니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사태를 만들지 않았냐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러든 저러든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 보세요. 다른 나라 외국에 보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면 모든 재산을 다 빼돌리고, 그죠? 해외로 탈출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신변 위협이 있으니까 만에 하나 주변에 친러 성향의 세력들한테 또 어떻다면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러시아의 특정 인물을 띈 현 정부 세력을 제거하라는 이제 푸틴의 명령이 있죠. 침투해서
일부의 어, 뭐 대통령 궁을 뭐 집무실을 파기한다든지 지도새도 모르게 제거를 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미국의 요청을 마다하고 현재 예, 뭐 수도 키예프에 남아서 참모들, 보좌관, 여당 대표, 그 다음에 참모들하고 뭐 국방부 수뇌부들하고 깊은 벙커에 숨은 것 아니고요. 바로 바깥에 나와서 모자 쓰고 방탄복 입고 지휘를 같이 한다는 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감동받았거든요. 보통 대통령들 하면 벙커에 숨어 있든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않는 원래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하 벙커든 뭐 무슨 있잖아요. 최정상의 수뇌부들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지휘를 할 수도 있을 건데 어, 대단한 것 같다.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크라이나가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토 면적을 봐도 크고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 유럽에서 있고 러시아 옆에 있다 보니까 보잘것없는 나라로 이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다. 물론 이제 뭐 경제적인 면에서는 하죠. 우리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과거 뭐 소련 연방 시절 또 보면 우크라이나는 핵심 인력들이 많았죠. 옛소련 시절에도 그만큼 똑똑한 양반들도 많고 과학자들도 많죠. 그런 준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나서서 했죠. 나서서 했지만 하여튼 상당히 대단하다. 그리고 저기 현재의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을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예. 이 유튜버들 이때 보면 이제 그렇게 비난하시고 이제 젊다 보니까 또 출신이 코미디언 희극인 출신이다 보니까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덩치도 작죠. 얼굴도 보면 약간 장난기 섞인 것 같고 뭐 어둔하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보면 나토에 가입을 그 헌법에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젤렌스키라는 양반이 어떤 사람 대통령인가 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 젤렌스키 대통령 이전에 이제, 정부에서 그걸 했고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이 충실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전 정부를 비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그거를 아픔을 당했으면 저래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고요. 전문가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측이 다들 어, 난무하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항상 그렇습니다. 예, 정쟁하는 당사자는 힘들고요. 손수 두는 사람들은 많고요.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사람들은 머뭇거리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바로 뭐 어쩌고 된다, 어쩌고 된다, 러시아가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하죠. 말들이 많죠. 뭐, 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제도 뭐 얘기들 들었지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장악을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아마 세워놨을 건데, 어, 1차적인 소교의 목표는 아마 달성이 됐을 거다. 여기서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수도 키예프를 점령을 하려고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생각도 듭니다. 저 러시아는 전차들도 많잖아요. 어, 로켓도 많고 뭐 진짜 미국에 버금갈 만한 그런 전투기들, 그죠? 최신의 전투기도 있고 한데, 우크라이나는 뭐, 이러든 저러든, 어, 뭐, 전 국민 동원령을 냈잖아요. 60세 이하의 이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동원령을 내리다 보면, 주요 도시에 이제 러시아가 특히 이제 키예프를 점령을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거다. 국민들 사상자도 많을 거고요. 또 만약에 점령을 하더라도 러시아도 그만큼 희생이 크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점령을 당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 끄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시민군도 조직하고요. 민병대가 이제 조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군 동원령을 내려서 하고 있고, 외곽 지역에 또 들리는 바로는 외곽 지역에 저기 비행장, 이제 키예프 인근 지역 비행장을 국제공항을 타격을 해서 러시아가 접수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되찾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쉽게 봤는데 쉽게 입성을 했잖아요. 또 사실은 있는데 어, 입성할 때 전에 그러니까는 이제 주력 전차 뭐 군인 장병들 진입하기 전에 헬기부터 시작해서 전투기, 미사일, 뭐 무차별 공격을 했잖아요. 주요 핵심 타격, 뭐 정밀 타격이란 말을 내서 하면서
그래 했죠. 어, 그리고 난 뒤에 얘네들이 통상 전쟁이 그렇거든 요즘은요. 어, 예전같이 뭐 군인들이 먼저 들어가서 전차가 들어가서 이래 안 싸웁니다. 그랬다가는 희생이 크기 때문에 음, 미사일이 날아가고요. 사전에 입력되어 있는 위치에 미사일을 수천 발을 쏴서 주요 군사시설, 뭐 정유시설, 기반 인프라 시설을 타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가 들어가는 거죠. 전투기가 들어가서요. 어, 또 타격을 가하고요. 그 다음에 육군이 들어가면서 헬기 들어가서 지원 사격하고요. 그래 하죠. 막상 들어가니 만만치 않다는 얘기. 처음에는 러시아가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 저쪽에 예, 반군 세력들을 독립을 지원을 해주고 저 때까지는 좋았죠. 들리는 얘기로는 저 지역을 이제 정부 수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동부 지역, 돈바스 그 지역을 중간을 완충지대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이제 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상황이 의외로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한 발 한 발 쑥 내미니까 예? 선빵 날리 보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게 어, 정치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조 바이든이나 서방의 유럽이 나토가 어, 어설픈 기회를 주지 않았나는 이제 비판을 지금 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협상을 해서 나토에 가입을 못하게 하고요. 그렇게 이제 또 저 돈바스 지역에 친러시아 정부죠. 그 세우려고 이제 루간스크, 그 도네츠크 정부죠. 그러니까 이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으로 해서 이제 LPR,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으로 해서 DPR 뭐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저 돈바스 지역이 또 찾아보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가 돈바스 지역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저 지역을 이제 독립을 루간스크하고 도네츠크에 독립을 시켜주면서 또 돈바스 지역을 완충 역할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은 또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또 이제 돈바스 전쟁이 있었죠. 저게 크림반도 병합 당시에 이제 저 당시에 저 지역이 또 현 이제 반군 세력들이 그 당시에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그 지역 반경 우리 저기 그 휴전선처럼요. 반경 몇 킬로 이내에 이제 출입 정지시키고요. 뭐 그런 지역이 있죠. 그거를 지금 이번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독립시켜주면서 돈바스 지역을 아예 완충지대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시키지 않고 어떤 그런 전략을 했었다가 한 발 지금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 키예프를 점령을 하면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하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한 것 같더라. 근데 이게 이제 난간에 부딪히는 거죠, 이게. 어, 막상 해보니까 현 정부가 강하게 지금 그 물러서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물러서지 않고 있죠. 저렇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면 러시아보다 열세이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열세지만 대통령 현 정부를 이슈로 해서 국민들이 단합을 해서요. 해외에 있던 사람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주변이요. 모스크바뿐만 아니고요. 여기 뭐 폴란드, 뭐 벨라루스도 마찬가지고요. 인근의 뭐 리투아니아, 발트 3국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 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그리고 결혼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인끼리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 지역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형제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혼하고 그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도 좀 틀리지만 그래도 같은 생활권에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저항을 하고요. 또 우크라이나 내에 또 러시아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친러시아 성향도 있지만 또 친우크라이나 성향도 있는 거죠. 그러고 기본적으로 러시아에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전쟁을 원하지 않아서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혀 들어가고 있답니다. 수천 명이 지금 경찰 진압에서 잡혀 들어가고 있다 하죠. 그리고 또 방송에 들어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진입을 해서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포로로 잡혔는데 이게 이제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 자기들도 이게 훈련인 줄 알았대요. 훈련인 줄 알았고 우크라이나에 여기가 우크라이나인지도 위치가 몰랐고 전쟁 난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포로들이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지역을 장악을 했는데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러시아군을 혼내는 장면도 이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나도 러시아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러시아 사람 군인들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저항의 의지가 있죠. 근데 러시아는 군인들은 침공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침공할. 뭐 정치적으로는 푸틴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 곳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내에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푸틴한테는 좋지 않다 이거죠. 지금 또 반전 세력들이 지금 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길어지면 불리하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만한 돈이 여력이 없죠. 지금 뭐 자금도 묶인 것도 있지만
장기전으로 끌 돈이 막다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여력이 없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은 뭐냐면 일단 서방에서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잖아요. 사람이 안 들어온다 뿐이지 군사 무기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오늘도 그렇고요. 뭐 독일도 지금 이제는 완전히 돌아섰죠. 군사 무기를 지금 군 전용기에 싣고 엄청나게 싣고 지금 갖다 주고 있더라고요. 버티면 이길 수 있다. 장기전으로. 근데 이게 버티기가 말이 쉽지 않잖아요. 오늘도 보면 시민들이 무참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명 지금 어, 다치고 죽고 그러던데 보니까 말 그대로 전쟁의 도가니죠. 근데 젊은 사람,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해외에 있던 사람들 가릴 것 없이 우크라이나 들어와서 싸우겠다고 여지를 물세운다 한다는데 물론 그 중에도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겠죠. 지킬 사람은 바깥에서도 들어가서 지키려 하겠죠.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를 버텨야 최대한 버텨내어야 서방 세계에도 있잖아요. 유럽도 그렇고요. 지금은 독일 같은 경우도 군사적 물품도 지원을 안 하려다가 요번에 돌아서서 지원했잖아요. 이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요. 그냥 나 몰라 막 러시아 오든 말든 이랬으면 상황이 종료됐을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 현 정부를 믿고 그죠? 저항하고 현 정부를 전쟁 전에야 좋아하는 놈, 싫어하는 놈이 있었겠죠. 그러나 현 상황을 위기에 있었을 때 현 정부가 저항을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고 나라를 지키는 의지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나토 서방 국가에서도 지금 점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요. 저거를 러시아 입장에서는 길 갈수록 가봐야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강력하게 나가면 또 도시 내에 이제 시가전도 벌이고 하면 사람이 이제 많이 죽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서방 세계 국민들 저거 이제 예? 미국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참여하지 않겠다 하다가 완전히 이제 돌아설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 여러 분 아시지만 우리나라 한반도 전쟁, 6.25 전쟁도 그래 했습니다. 처음부터 도와주는 나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유엔의 결의에서 도와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려고 있잖아요. 목숨 안 바치면 도와주는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버티면 장기적으로 가면 일단 살아남을 수는 있겠죠. 우크라이나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다라고 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다. 상황을 보면 남일 같지가 않다. 끝까지는 가겠습니까? 러시아 입장이든 저러든 간에 1차적인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휴전을 하고요. 철수를 하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얻을 거 얻고요. 승리했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요. 후퇴하겠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떼주고요. 쟁취할 수도 있고요. 그래 하겠죠. 그리고 계절이 이제
어제 또 영상을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또 전쟁 중인데요. 전차가 지금 습지대에 빠져가지고 땅땅 언 땅인데 지금 또 잘못 들어가가 지금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도 영상도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날씨가 진짜 풀리면 정말로 이제는 진흙탕 싸움 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안방이잖아요. 러시아는 어, 지리적으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다. 이 전쟁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가지고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데요.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어, 여기 보시면요. 뉴스 캡처한 건데요. 나도 러시아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형제들과 여기 살고 있다. 돌아가라 했답니다. 있잖아요. 이 총구리를 겨누고 있고요. 어떤 날 어제 보니까 전차가 지나가는 차량을 뭐 그냥 깔아뭉개던데요. 그 안에 타신 분이 할머니시더라고요. 이게 다치지 않았다는데 깔아 조금만 더 뭉개가 살짝만 더 지나갔으면 완전히 뭐 태어나기 없을 정도가 되겠죠. 그런 전쟁 상황인데 이 할아버지 용기가 대단하시다.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대단하다. 내가 저 할아버지처럼 연세가 됐을 때 저런 상황이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미국이나 나토도 일각에서는 이제 조 바이든이 저 전쟁을 뭐 조장했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조 바이든은 나름은 이제 결국은 러시아가 침략을 했지만 그동안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할 때 수시로 이제 그전 세계에 알려줬죠. 그죠? 억지력을 잘 발휘해왔다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결국은 침략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강력하게 나섰다. 3차 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죠. 3차 대전이요. 러시아가 푸틴이요. 저렇게 막 강력하게 나갈 때는 누가 저럴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조 바이든이요. 강대강으로 나왔다. 지금까지 핵무기 이거 끄집어 내고 하는데 그때 그래 됐으면 정말로 3차 대전이 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군사 전략 전문가도 그런 적이 있죠, 일부가.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좀 나름 강박관념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워낙 서방에서 지금 소련 시절 해체되면서 독립된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다 보니 그런 상황도 하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요. 러시아가 문제가 저도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문제가 아닐 거다. 이미 초전에 얘기했죠. 전쟁 전에요. 중국이 제일 큰 문제지 않을까라 했는데 막연한 생각이 그랬는데요. 오늘 어떤 또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머릿속에는 온통 중국이 있다. 중국이.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을 강대강으로 가는 기회예요. 중국이 대만을 접수할 수 있다. 이게. 중국이.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할 때요. 약간은 중국이 오락가락 하다가요. 결국은 완전히 선회했죠.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대만에다가 대면 그 영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요. 전선을 두 개로 나눠서 전쟁 치르기에는요. 예전에는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러도 힘이 남는다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 하고 나이 먹었을 때 틀리죠. 젊을 때야 뭐 치고받고 나도 뭐 좀만 쉬고 나면 다시 회복되지만 미국은 거대하죠. 거대하고 힘이 넘쳤지만 지금은 탄력을 좀 잃었다 봐야 되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이제 철군을 시키고 하는 이유도 충분히 그래 하죠. 저기 중국이 만약에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해서 중국이요 어떤 결정을 한다면 우리한테도 위협적이죠. 중국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다. 한반도도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걱정이죠. 중국이 대만을 접수함으로 해서 동북아시아 해양 쪽에 그 다음에 태평양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래 되면 더 중국에 어떻게 있잖아요. 지금은 뭐 미국 믿고 이렇게 중국하고도 대등하게 얘기하고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쉽지가 않다. 그러나 뭐 우리한테 그러면은 뭐 쉽지 않죠. 중국도 우리한테 하려면.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피터 대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